어머님께서 우리 네. 시청자분이 자기는 지금 관리도 잘하고 있고 한데 자꾸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뇨가 생기게 되는 원인 자체가 우리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그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건데 이 인슐린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네.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 이 인슐린을 제일 많이 써먹게 되는 게 뭐 탄수화물들이거든요. 아. 우리 주식이 거의 예전에 흰밥이잖아요. 네. 또 그쵸. 단백질이 많지도 않고 어머니 그 세대 때는 밥 위주로 탄수화물들 위주로 많이 식단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었을 때 더 많이 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요즘에 이제 60, 70대이신 분들이 당뇨에 많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에 걸리기 싫으면 우리가 자꾸 현미밥 먹고 잡곡밥 먹고 하는 이유들이 그걸 좀 들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식들도 당뇨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적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에 걸리기 싫으면 젊어서부터 좀 식단 관리를 잘해가지고 인슐린이 미리미리 많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전에 어머님한테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처방이 나가려고 그러면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간단하게 좀 당뇨일 때, 소갈일 때 사용하는 좋은 약재가 있거든요. 차처럼 드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상지라고 하는 뽕나무 이파리가 있고요. 네. 백강잠이라고 하는 누에고치 그대로 말린 겁니다. 백강잠이나 상지를 구해서 차처럼 좀 내려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거 하나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평소에 조금씩 복용해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나이가 30세예요.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혹시 생긴 게 아닌지 먼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먹은 게 적어서 적게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먹는 거에 있어서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기 주먹만한 고구마 하나만 더 드시면 돼요. 딴 거 뭐 약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네. 좋은 유산균도 물론 복용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유산균도 좀 같이 복용을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그냥 평소 자기 먹던 거 그대로 다 먹고요. 거기에 고구마, 자기 주먹만한 고구마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거 하나 좀 더 드시고 일단 배 마사지예요. 그리고 변비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긴장성인지 이완성인지 잘 나눠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선은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되 긴장성이 됐든 이완성이 됐든 뭐든지 다 고구마 먹으면 도움 되니까요. 고구마를 좀 많이 드셔주십시오. 네. 원인은 역시나 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좀 클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또 한의학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굳이 대장이 너무 냉해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열에서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냉하다는 게 이완이고 약해져서 배출되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거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열을 많이 받으면 대장도 뜨거워지면서 대변을 건조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수분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역시나 제가 드릴 말씀은 고구마를 드십시오. 네.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은 양방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혈당 강화제를 이제 그 경구용으로 입으로 먹어서 섭취를 하는데 한방은 조금 다른 게 그 치료 목표가 양방에서는 당을 이 외부에서 약을 줘서 당을 떨어뜨리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한방에서는 왜 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는가 그 환경을 맞춰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일단 당뇨의 세 가지 증상이 첫 번째 다갈, 그다음에 다뇨, 다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게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소, 중소, 하소라고 그래서 약간 그 원인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네. 상소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 심장이 허해서 위쪽에 쌓인 열을 해결을 못했을 때 주로 갈증이 많이 나고 입이 마른다거나 이 상담자분처럼 코에 이렇게 코가 자꾸 마른다거나 뭐 안면 홍조가 있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얼굴 쪽으로 화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소라고 하는 거는 주로 다식으로 증상으로 나오는데 위열이 꽉 차가지고 계속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 말은 먹어서 안에서 다 소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식의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위열을 끄는 쪽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하소라고 하는 거는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게. 그거는 신장의 허에서 신장에 쌓여진 기능, 수기를 조절하고 소화의 조절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밸런스가 깨졌을 때 하소의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신허, 그다음에 신장에 허혈이 쌓인 거를 신수를 조금 보강을 해서 음을 보충해서 화를 깔아앉히는 그런 환경 조절을 하는 게 사실 한의학적인 당뇨의 접근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음식 조절은 본인은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뭔가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전혀 당뇨 조절도 안 되고 심하게 뭐 고지혈증까지 지금 오신 상태고 당연히 고혈압 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문제가 나이가 들면 이 혈관성 치매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당연히 무슨 심근경색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양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당뇨는 약과 본인의 환자 관리 그다음에 한의학적 관리가 이게 같이 조화가 되어야지 사실 비로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식이요법뿐만이 아니라 운동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라고 하면은 사실 몸에서 물하고 불, 음기와 양기가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일단 자꾸 열이 나는 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사실 혈관을 이렇게 이완을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혈관이 자꾸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을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안면 흥조증이 나고 또 상대적으로 이거를 한방적으로 보면 이 불이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는 이 아래 신수라고 하는 이 뿌리가 점점 말라가면서 허혈이 자꾸 뜨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자음 강화라 그래서 아래쪽에 물을 촉촉하게 주면서 위로 올라오는 허혈을 내려주는 자음 강화요법으로 할 수 있는 뭐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침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좌운요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렇다면 혹시 갱년기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약재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일단 열이 만약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네. 국화차라든지 아. 열을 꺼주는 국화차라든지 아니면은 아래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아래 물을 조금 줄 수 있는 차는 좀 둥글레차나 둥글레차. 이런 거는 그냥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석류가 천연 에스트로겐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네. 석류차를 조금 편안하게 드실 수 있죠.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남편분 때문에. 예. 네네. 폐는 사실 원래는 촉촉해야지 병이 없는 건데 폐가 자꾸 말라가시는 거거든요.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네. 보니까 젊었을 때 늑막염, 폐결핵도 앓으셨고 예. 지금 보니까 뭐 한 가지 병이 아니라 기관지 확장증까지 오셨다면 예. 이 폐나 기관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다행히 한방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촉촉해야 될 폐가 너무 말라서 그게 이제 몸에서 그 수분이 진액이라는 게 보타져가지고 가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마르니까 기침도 나오는 거니까 사실 한방에서는 병을 1년이 걸려서 원인이 생겨서 발생한 병은 사실 치료 기간은 1년을 잡으셔야 되고요. 이게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폐결핵, 늑막염부터 사실 굉장히 수십 년이 된 병이시기 때문에 예. 사실 비용적인 부담은 되시겠지만 양방에서 염증약, 소염제, 항생제보다는 한방으로 이 음허, 몸에 진액이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주는 보음제를 써서 꾸준히 조금 치료를 해보시면 이거는 절대 단기간으로는 안 되세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좀 느긋하게 3개월, 최대한 6개월 정도까지는 보시고 한약을 꾸준히 보충을 하시면 분명히 효과는 있으니까 아. 지금 다니시는 한의원 믿으시고요. 약을 잘 써보시도록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당뇨 원장님. 때문에 좀 걱정이신데요. 예, 예, 지금 키가 163에 몸무게 60kg 정도시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최근에 당화혈색소를 검사하셨나 봐요. 예, 8월 달에요. 네, 그럼 혹시 공복시 혈당도 체크를 같이 하셨습니까? 공복지 혈당이요. 네, 혈당 검사 아침에는 하셨죠. 150
160대로 나가도 또 170대로 나가도 네. 어떤 때는 공복수 전문의는 재니까 201로 막 네.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게 수치가 안정이 안 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네. 지금 사실은 당화혈색소를 봐도요. 지금 사실은 당뇨 혈당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발목 쪽에 혈관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으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중성지방 수치도 높으시고 지방간도 있으신데요. 네. 우선 제가 당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당뇨라는 것 자체가 혈당 안에 원래는 잘 대사돼서 이제 체내에 저장되어야 되는 포도당이 혈액 안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도 이 혈색소,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서로 결합해서 나타나는 수치예요. 네. 이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 이하로 나타나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한 6.5%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조금 많이 높게 나오신 상태세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네. 오토로킬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 네. 관리를 막 하고 그래 해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 좀 하고 이래 놓으니까 네, 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예.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사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혈관 관리예요. 사실은 당뇨가 1년 이상 3년 지나갈수록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은 점점 더 뻑뻑해지고 또 이제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게 합병증으로 보통 신장병이나 그다음에 혈관 문제들인데 주로 이제 말초혈관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발목 끝에 있는 이런 혈관들이나 발가락 끝, 그다음에 눈 주변에 있는 혈관들은 굉장히 가늘고 약한 혈관들이잖아요. 네. 이런 혈관들에 똑같이 뻑뻑한 피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손끝, 발끝, 눈끝, 그다음에 이 발가락 끝까지 피가 잘 못 가게 돼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으신 편이고 중성지방도 있으신데 원래 당뇨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혈당도 올리기가 쉽고 또 혈압도 올리기가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혈액이 뻑뻑하니까 이 뻑뻑한 피를 손끝 발끝까지 보내느라 온몸이 굉장히 무리가 되겠죠, 어머니. 네. 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금 동시에 같이 이렇게 지금 혈당도 관리가 안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식단 관리예요. 음식을 이제 혈당이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어야 되고 필요할 때 잘 나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저장이 안 되고 계속 온몸을 그냥 돌아다니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서 사실은 비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음식이 바로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또 잠깐만 지나고 나면 금방 혈당이 떨어져 버려서 저혈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음식부터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몸무게가 많지는 않으시지만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로 봤을 때는 음식의 종류가 조금 잘못되어 있으실 확률이 높으세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네. 그거 관리한다고요. 네네. 그 야채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대신들 많이 야채. 드실 텐데. 예. 그죠? 그런 거를 많이 저 채식주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닭국밥. 잡곡밥 예. 잡수시고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요 당뇨 관리를 할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끼니를 조금씩 자주 드셔야 되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사실 별로 좋지 않고요. 특별히 과일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예요. 혹시 네. 과일도 좀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과일을 제가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조금 잘 예, 조절하고 먹기가 좀,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별로 이제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해산물이나 특히 뭐 오징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조절을 하셔야 될 부분, 새우, 오징어 이런 애들도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런 건 아예 안 먹어요. 네. 잘 관리를 네. 하고 계신데도 수치가 좀 조절이 안 예, 되시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나름대로 그게 또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 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그러는데 이제 몸이 예. 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네.
코 안이 자꾸 헐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방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코끝이 자꾸 헐고 건조감이 느껴지는 것도 예. 사실은 한방에서 말하는 당뇨의 증상 중에 하나인 소갈에서 상소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혼자 관리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시겠지만 병원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뭐 예. 이제 그 인슐린이나 이런 주사 외에 한방적인 치료를 조금 같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당뇨를 관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나 세종대왕 아시죠, 어머니? 네. 세종대왕이 원래 당뇨를 굉장히 많이 앓으셨다고 해요. 예, 예. 네, 그럼, 그래서 예. 이제 옛날부터 아이고. 당뇨라는 질환은 굉장히 한방에서 많이 잘 관리가 되던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혼자 내가 음식도 잘 조절하고 있고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의학에서 한약이라던가 특히 상소 같은 경우는 진액이 부족해도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진액은 부족한 상태에서 허혈이 뜨고 몸 안에 있는 허혈 때문에 전기가 말라가지고 코끝이나 이런 점막에 있는 수분들이 충분히 재흡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예, 나는 그냥 병원에 약만 가지고 네. 치료가 안 되겠나 이렇게 그죠. 했거든요. 그래 네. 옆에서 네.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한의원에 가봐라고 자꾸 권유를 좀 하는데도 받으셨어요? 네. 그냥 안 가고 그냥 일반 이렇게 약약으로만 되는가 그렇게 병원에서 주는 약만 가지고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인슐린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몸에서 원래 잘 나오는 애잖아요. 예. 인슐린이 안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내 몸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대사 때문에 잘 그것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꼭 그 한의사와 같이 상의하셔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28세시고 젊은 여성분인데 생리불순이 나타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선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더 심해졌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초경 때부터 생리를 잘 했는데도 나중에 돼서 갑자기 생리가 안 나는 경우는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안 했다고 해서 생리불순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보통 3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거나 생리에 문제가 있을 때 좀 병적인 걸로 보고 생리를 체크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경우는 한 3개월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충격적일 수 있지만 혹시 간혹 조기 폐경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거나 뭐 쉬한 증후군이나 혹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생리불순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너무 좀 걱정이 많으시고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조절도 잘 하고 계신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운동요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이대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근데 이런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절이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운동은 이제 천연으로 혈당을 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운동 한 번 하실 때마다 48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당뇨 진단 받으셨으면 주위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게 좋다더라, 운동을 하라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운동은 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뭐 몇 번 하시다가 좀 바쁘셔서 안 하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주 5회 정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좋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즐겨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조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걷는 거 아니면 수영, 아쿠아, 뭐 에어로빅, 댄스 아무거나 등산이라든가 좀 원하시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공복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저혈당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가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든가 이런 저혈당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시작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비로 뭐 주스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사탕 이런 걸 좀 구비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일단은 한 번 하시면 한 4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으시고 40분 이상 하시면서 약간 숨이 평소보다 찬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 원래는 약간 운동에도 약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여유 심박수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강도로 하라고 하는데 대충 한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심박수가 105회에서 115회 사이가 운동의 적당한 강도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차셔가지고 좀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보셨는데 심박수가 너무 낮다 싶으시면 조금 더 세게 하시고 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심박수가 좀 너무 높다 싶으시면은 적절한 그 심박수를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 있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난다거나 이런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요. 이제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5분 안에 빨리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데 뭔가 불규칙적인 식생활이나 아니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하시면은 뭔가 몸이 피로해지니까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과 운동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 165에 키가 이제 165에 체중이요. 네. 40인가? 아이고, 예, 저체중. 좀 마르셨네요. 예. 이제 기관지염이랑 폐렴이랑 진단 받으셔서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확장증이요. 그 세 가지. 예, 기관지 확장증, 폐렴까지 진단 받으셔서 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했어요. 예, 입원 치료 하신 후에 지금은 이제 폐 상태가 좀 깨끗해지셨고 염증 수치도 좀 가라앉으신 상태신가요? 예, 좀 가라앉았죠. 가라앉았는데요. 네네. 염증 수치를 계속 검사하니까 네.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떨어져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원래 좀 연세가 드실수록 그다음에 이렇게 좀 마르신 분일수록 폐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요. 네. 청소년기에 네. 늑막염하고 폐결핵을 앓았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도 이제 청소년기에도 이제 폐 결핵 같은 걸 앓으셨으면 폐가 조금 약하신 상태셨는데 예.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또 체중이 이렇게 적게 나가시는 분들이 폐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폐렴이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입원 치료 잘 하셨고요. 예. 이제 기침이나 가래가 좀 줄었다니까 다행인데 예. 문제는 지금 염증 수치가 다 안 내려가고 예. 다시 또 기침이나 가래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만성 염증 상태에서 염증을 더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네. 그런데 지금 한약을 먹고 있거든요. 호흡기 그 전문 한약. 예. 잘하셨습니다. 예. 호흡기 전문 한약은 폐에 분명히 도움을 주니까 예. 잘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침이나 가래 상태를 좀 꾸준히 보시면서 예. 더 심해진다면 검사도 좀 필요하시겠죠. 요새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예. 꼭 외출하시거나 할 때는 꼭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뭐 이제 뭐 맹문동차라든가 이런 차 같은 것도 좀 같이 드시면 좋으세요. 오미자차라든가요. 예. 그래서 이제 한약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 몸의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고 예. 폐를 튼튼하게 해서 예. 기침이나 염증을 좀 내려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왕지사 지금 한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그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